진행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좀 이어서 가봅시다. 중세시대 때는 주격조사가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2라고. 2 하나밖에 없어요. 2만 문제했고, 그 다음에 이따가 할 건데, 우리 뭐, 밥 먹음 할 때 음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를 뭐라 그러냐면, 명사형 어미라고 그래요. 근데 중세 때는 음이 없어요. 현대 국어에는 기 둘 다 쓰는데, 중세 때는 음은 없고, 옴하고 옴이 있어요. 이따가 나올 거야. 나올 거고, 제가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높임을 쓸 때 서나무하는 의미가 지금 현대고는 시 하나밖에 없는데 이때는 서나무하는 의미가 시하고 샤라는 두 개가 있어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라서 알고만 계시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이따 할 건데, 현대국어는 객체 높임을 할 때, 그죠? 할머니를 보다 그럼 반말이죠. 그러니까 할머니를 뭐야? 뵙다라고요. 객체가 뭔지 아나? 목적어하고 부사어를 말해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또는 뭐야? 할머니께 라는 단어가 나오면 할머니를 뵈다, 할머니를 모시다. 이제 데리고 가다 그러지 않죠? 할머니를 데리고 가다 그러지 않고 할머니를 모시고 가다. 그 다음에 할머니에게 드리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래? 할머니에게 주다 이러지 않고 할머니께 드리다, 할머니께 묻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 여쭙다라는 단어로 바꿔서 써요. 현대국어는. 현대는 이렇게 하는데 객체 높임은 뭘 쓰냐면 삽, 잡, 반치음, 잡이라는 걸 써요. 저는 이따 오늘 설명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삽, 잡, 잡이라는 걸 쓴다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종결 표현을 쓸 때 상대 높임법이 있죠. 선생님 밥 먹었어? 이러면 반말이니까 그죠? 선생님 식사하셨습니까? 또는 습니다 또는 뭐요? 십시오를 써요. 이걸 합셔차라 그러는데 습니다, 습니까, 십시오 대신에 중세 때는 뭐 썼냐면 it을 써요. 그럼 쉽게 말하면 이가 뭐랑 똑같은 거야? 이는 습니다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it은 뭐예요? 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저런 게 있었구나 해놓으시고, 요거는 오늘 아마 설명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는 의문형이에요. 의문형 종결어미인 거죠. 아니 선어말어미인 거죠. 이나 이시 선어말어미라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일단 그냥 그럼 뭐 그런 거까지 모르겠어. 그럼 얘가 이가 습니다고 이시 뭐야? 습니까랑 같구나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는 이다라고 되고 얘는 이까라고 될 거예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되고 여기는 넘어가고, 지난 시간에 우리 했었죠? 주격조사가 몇 개가 있었다? 중세 때는 한 개가 있다. 한 개인데 형태가 몇 개야? 세 가지의 형태를 갖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자음으로 끝나면 뭐가 들어가? 동그라미가 있는, 즉 목청 소리가 있는 이가 들어가고, 자음이 아니고 모음일 때 뭐가 들어가고, 동그라미가 없는 이가 들어가고, 세 번째 이일 때는 뭐 한다? 제로 형태의 주격조사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가 있으면 사람, 이 이렇게 듣다가 미음이 뒤로 무슨 적기? 이어적기 돼서 사람이 이렇게 정답했죠? 기억나? 왜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 지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부텨 같은 경우는 이가 아닌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모음이면 뭐 한다? 동그라미 없는 이가 오는데 얘는 특징이 뭐야? 앞에 있는 모음이랑 뭐 돼? 합쳐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텨가 아니가 뭐가 된다 그랬지? 부태가 된다 그랬죠. 부태. 해석은 뭐라고 하라고 그랬죠? 부처가라고 해석해요. 사람이 부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나오는 건데 용벼천가에 보면 불이 깊은 나무는, 지금 용벼천가 나왔나? 나가고 있어요? 그럴 거예요. 육룡이 나르샤라는 거 나오는데 불이 깊은, 이게 불 구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걔는 이로 끝난 거야. 이. 자, 이로 끝난 거 뒤에는 어떻게 된다? 이가 생략이 된다. 그걸 뭐라 불러요? 제로 주격조사. 그래서 쓰기는 불휘라고 쓰지만 해석은 뭐 해줘야 돼? 주격조사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불이 가라고 해석해줘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됐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것 중에 조금 어려운 거 관형격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관형격 조사가 뭐예요? 현대국어가 요거예요. 누구누구의라는 데가 있어. 누구의,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구의 집에 놀러 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죠? 얘가 해주는 기능이 뭐지? 집을 뭐 해줘? 꾸며줍니다. 이걸 무슨 격 조사? 관형격 조사라고 불러요. 영어의 어퍼스트로피 S랑 똑같은 거야. 어퍼스트로피 S는 알지? 그지? 어퍼스트로피 S 치면 뒤에 걸 보여줘요? 수식해주는 거. 이걸 무슨 격 조사? 관형격 조사라고 해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현대국어는 관형격 조사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중세 때는 몇 개나 있어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얘는 무슨 형이야? 자, 의가 들어가니까 무슨 형? 음성형으로 돼 있죠, 그죠? 마이너스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럼 얘의 양성 형태가 어느 거야? 요거 아래 하자 찍혀 있는 요거예요. 네. 발음은 그냥 의라고 하세요. 저 발음은 현대국어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발음하면 이렇게 발음됩니다. 발음이 이렇게 되는데 이건 현대국어에 없다, 그지? 그래서 그냥 내가 아래 하는 누구랑 세트라 그랬죠? 요게 양성형이고 요게 뭐야? 음성형. 이건 같다고 보시면 돼요. 현대국어에서, 그지? 그냥 의로 바꾸시면 돼요. 의 아니면 뭐라고 바꾸라 그랬지? 첫 번째 글자면 아로 바꾸라 그랬어요. 기억나시나? 그래서 사슴 할 때, 그지? 그래서 얘랑 같은 거야. 같은 거. 그럼 얘랑 얘도 같은 거야, 안 같은 거야? 같은 거야. 그냥 얘는 양성, 얘는 뭐야? 음성. 쓰임은 똑같습니다. 둘 다 무슨 명사일 때? 유정명사일 때 씁니다. 유정명사 뭔지 아시나요? 유정명사가 여기 뭐가 있어요? 무정명사. 감정이 있는 명사가 있고 감정이 없는 명사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정명사는 두 개입니다. 사람하고 뭐야? 동물. 네, 동물은 유정명사로 봅니다. 근데 무정명사는 뭐예요? 기관, 즉 이게 뭐야? 단체를 말합니다. 국가라든가 뭐 구청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학교도 기관이에요. 이런 건 무정명사로 보고 또 하나 뭐가 무정명사야? 식물이 무정명사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식물은 뭘로 본다? 무정명사라고 본다. 또 어떤 애들은 또 선생님 식물은 음악을 들려주면 잘 자란대요. 뭐 사랑한다 얘기해주면 잘 자란대요. 뭐 이러면서 유정명사라고 우기는 애들이 있는데 그건 생물학적인 얘기고 문법적으로는 뭘로 본다? 무정명사로 본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럼 예를 들어 저기 예시로 봐봐. 사슴은 뭐예요? 유정명사죠. 동물이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유정명사 중에 저기 시옷 들어가는 게 있는데 존칭일 때는 뭘 써줘요? 시옷을 써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따 설명해 줄 건데, 자, 사슴은 뭐니? 양성이죠. 양성인데 뒤에가 뭐야? 아래 하자 찍혀 있는 의가 붙어요. 이거 이해돼? 아니, 사슴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잖아, 지난 시간에. 그죠? 그럼 사삼 플러스 뭐 해줘? 자, 여기가 양성이면 뒤에도 무슨 형? 양성 써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어적기 하면 뭐가 돼? 좋게 돼요. 사삼에 이렇게 돼요. 사삼에. 오케이? 근데 밑에 거북이라는 애가 있어. 거북은 우니까 우는 음성이죠. 그럼 거북 의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비음 넘어가서 뭐가 돼? 거북이 이렇게 돼. 거북이. 오케이? 됐어? 어? 뭐가? 아, 옛날에 거북이가 거북이었어요. 거북. 이렇게 생겼다. 저거 넘어가면 어떻게 돼? 거북비가 돼. 거북비. 오케이? 옛날 거북이를 거북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 다음에 나라는 아까 내가 뭐라 했지? 나라는 기관이죠. 그죠? 그럼 무정명사 뒤에는 뭐 붙여준다고? 시옷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나라 플러스 시옷해서 나라시 되는 거지. 나란 말싸미 할 때 오늘 할 거야, 이제. 그럼 나란 말싸움은 해석이 어떻게 돼요? 나라의 말이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이해되죠? 근데 요 옆에 보니까 누가 나오셨니? 부처님 나오셨어요. 자, 조선시대 때 존칭의 대상은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누구야? 임금. 두 번째는 누구야?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존칭이에요. 그래서 부처 하면 뒤에다 뭐 써줘? 시옷 써줘. 그래서 부처시 됩니다. 붙여서 해석하면 뭐가 돼? 부처님 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럼 예를 들어 한자도 좀 해봅시다. 한자 왕 이렇게 해서 왕. 자, 왕도 존칭일까 아닐까? 존칭이죠. 그럼 여기다 뭐 써줘요? 뒤에다가 한자는 결합할 수 없으니까 씌워서 요 밑에다 쓰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럼 포시돼요. 이해되죠? 옆에다 써줍니다. 임금은 링금 이렇게 써줘요. 링금 시오. 되셨나요? 그럼 해석 어떻게 한다고? 왕의, 저 시옷이 의라는 뜻이야. 임금 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두문법칙이죠? 이 정도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소부사 격조사를 안 할 거예요. 하고 다 했어요. 다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우리 기본적인 거 다 했어요. 그래서 이 밑에 거는 일단 나중에 하기로 하고 넘어와서 쭉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 어디 가셔야 돼? 몇 페이지냐? 12페이지가 12페이지.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해례본이에요. 해례본. 아니요, 해례본이 아니고 언해본이요. 언해본이고 해례본이라고 따로 있어요. 해례본이라고 있어요. 해례본. 그러니까 해설서라는 뜻이에요. 그거 말고 언해본이 있어요. 한글 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례본은 뭘로 썼어? 한문으로 썼고요. 누가 썼을까? 세종대왕께서 직접 쓰셨어요. 왜냐면 한글 만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세종대왕도 그리고 한글로 쓰면 알아볼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 자기밖에 못 알아보고 남들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버전? 양반들 보라고 쓴 버전이 해례본이에요. 내가 한글을 왜 만들었는지 이제 양반들한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반대로 엄청 했습니다. 그러니까 멍청한 놈들이 죄송합니다. 멍청한 조선시대 그 양반들이 뭘 반대했어요? 한글 만드는 걸 반대했습니다. 니네 그때 만약에 세종대왕이 그걸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니네 지금 수업 뭘로 들어야 돼? 한자로 들어야 돼요. 가능하겠어? 자, 중국 애들은 그 워드 타이핑 칠 때 아시죠? 핸드폰으로 할 때 어떻게 해요? 발음을 먼저 칩니다. 알죠? 영어로 발음 칩니다. GA. 그럼 가짜를 쓰고 싶어. GA 쓰면 위에 뭐가 떠요? 주석으로 한자가 쫙 뜹니다. 그 중에 하나 골라서 변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워드 치는 속도가 겁나 느릴 수밖에 없어, 걔네는. 이해되니? 인터넷 시대에 굉장히 불편한 글자를 갖고 있어요, 한자는. 제 말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의 애들 한 손 400타 넘는 애들 많잖아요, 그죠? 그죠? 수업 시간에 밑에 그래도 한 400타씩 친단 말이야. 그 이유가 한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언해본이라고 있어요. 언해가 뭐냐면 한글로 된 버전이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게 언해본이에요. 근데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 한글로 썼는데 세종대왕이 안 하고 세종대왕의 아들인 세조라는 왕이 했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좀 낮은 버전이에요. 낮은 버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해례본 버전이랑 같은 시기에 나온 게 뭐냐면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는 용벼천가예요. 그럼 용벼천가가 먼저예요? 언해본이 먼저예요? 예, 용벼천가가 한 30년 빨라요. 근데 이것 때문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얘가 먼저 생기고 나서 언해본이 생겨서 차이가 뭐냐면 언해본은 지금 몇 종성법을 써요? 여러분들 배운 대로 8종성법을 써요. 근데 용벼천가는 몇 종성을 쓰지 않아요? 8종성법을 안 써요. 그럼 뭐대로 적었냐면 원형대로 적었어요. 이어 적기는 하는데 원형대로 써요. 이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용벼천가에 보면 곧 요코 여름 하나니라는 말이 있는데 곧 할 때 받침에다가 시옷을 안 쓰고 벌써 지읒을 써놨어요. 네, 그거는 활종성을 쓰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알고만 계시고 이게 그러면 누가 지은 거라고? 세종대왕이 지은 거를 누가 번역한 거야? 세조가 번역한 버전이다. 언해본 버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세종대왕이 죽고서도 한 20 몇 년 정도 지나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용 봅시다.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게 여기 색깔 보면 두 가지 색깔이 있어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보면 붉은 개가 있고 뭐가 있어요? 파란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설명을 하는데 동국 정운식 표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동국정문식 표기는 한자를 표기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영어로, 이거 너무 쉬운 단어가. 자, 이렇게 써놓고, 그제? 이렇게 써놓고 밑에다 뭐 해야 돼요? 발음을 달아줘야 돼요. 그쵸? 보통 뭐라고 달지? 바나나라고 합니다. 바나나. 아, 근데 이거는 예시가 좀 좋진 않네요. 이거는 예시가 좀 좋고. 자, 요거 읽을 수 있어요? 너무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말이구나. 파리죠, 파리. 그죠? 파리라고 있습니다. 원래 뭐 페리스라고 돼 있고 있는데 파리라고 우리가 표기를 해줬습니다. 파리 바게트. 그죠? 선생님 어릴 때는 간판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파리라고 써 있었어요. 파리. 우리 때는. 실제로 프랑스 발음이 약간 그죠? bon스, 르반보마스 막 이렇게 발음이 되면 된 소리가 가끔 나요. 나는데 하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음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실제 프랑스에는 된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파리 이렇게 발음하지 누가 저 파리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발음해요. 자, 근데 한국어로 쓸 때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미래 같으면 위에 버전으로 쓰는 게 좋겠어요? 밑에 버전으로 쓰는 게 좋겠어요? 예. 위에 걸로 쓰는 게 좋습니다. 왜?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그럼 가능하면 어디 나라 말에? 그 나라 말에 원음에 가깝게 쓰는 게 더 좋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파리라고 쓰다가 요즘 파리라고 쓰는 사람 없죠? 파리라고 씁니다. 파리라고 씁니다. 그죠? 카페라고 그러지 카페라고 그러는 사람 없어요. 어른들 중에 보면 카페라고 그래. 카페. 파리에 가서 카페를 갔는데 말이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되게 외국인하고 대화할 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부터 어디에 가깝게 써주는 게 좋아요? 원음에 가깝게 써주는 게 좋아요. 이해되죠? 가능하면 외국어 원음에 가깝게 쓴다. 그래서 뭐지? 부패가 아니고 뭐야? 요새 표기가 바뀌었어요. 알죠? 비페라고 씁니다. 비페. 그러니까 부패 뭐야? 원래 원음에 더 가깝게 표기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해되죠? 근데 그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세종대왕 때부터도 그랬어요. 세종대왕 때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좀 오버하셨어요. 뭐냐면 중국어 발음에 가깝게 쓰긴 쓰는데 중국어는 특이한 게 뭐냐면 초성만 있고 뭐 어디 있어요? 총성. 중성과 종성이 둘 다 있어요. 자, 우리나라 지난번에 설명을 했나? 우리나라는 몇 군데서 소리가 나? 초성, 중성, 종성에서 소리가 나지만 실제로 종성에서 소리가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좀 여기다 적어봐요. 이렇게 적어놨죠, 제가 지금. 여기 필기를 잠깐 해보세요. 위에다가 적어봐. 세종, 어제, 훈민정, 음이 우리 발음이에요. 여기 우리 발음이에요. 자, 써놓고 보니까 우리 발음하고 좀 다른 게 몇 개 있니? 8글자 중에 4글자가 달라요. 그죠? 4글자는 다른데 4글자는 어때요? 똑같죠? 자, 여기 보세요. 세종할 때 종자 보세요. 종자. 요거 우리 발음하고 중국식 발음하고 어때요? 거의 동일하죠. 그 다음에 훈민정까지도 어때요? 여기도 똑같죠? 그럼 이건 무슨 식으로 적은 게 아니야? 동국정. 동국정식이 아니야. 중국식으로 적은 게 아니고 뭐야? 한국식으로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왜 여기는 한국식으로 적었어요? 그 받침이 다 있어. 금성. 그쵸? 어차피 받침이 다 있고 중국 발음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럴 때는 어디식에 맞추는 게 좋아? 한국식에 맞추는 게 사실 편해요. 니네 버네너라고 하는 게 좋아요? 바나나가 편해요? 바나나가 편하겠죠. 카메라가 편하지 캐머러가 편해요? 이왕이면 한국식으로 하는 게 별 차이가 없다면, 그지? 별 문제가 안 된다면 한국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완전히 다른 발음이 하나 있어요. 저 세자라는 단어예요. 저 중국식 발음이 어떻게 돼요? 쉐라고 합니다. 쉐. 생이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저 밑에 있는 이유는 소리가 안 나요. 안 나. 그럼 왜 그렇게 적었냐? 그러면 중국 발음에 쉐라고 발음할 때 쉐가 뭐냐면 초성하고 중성하고
종성이 다 있는 구조예요. 중국 발음은. 그러니까 중국 발음은 종성이 없는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종성이 없잖아. 이해돼요? 새 하면 종성이 있어 없어요? 종성이 없죠. 그럼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안 맞으니까 어디에 맞춘다 그때는? 중국 원음에 맞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 이응을 적었어요. 저 이응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한테는 이응이 없는데 중국은 무조건 있어. 그러니까 넣어주는 이응을 뭐라 불러? 형식 종성이라고 불러요. 이해돼요? 그럼 실제 발음해요 안 해요? 아니요.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저걸 쉥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은 종성이 있는데 우리는 종성이 없는데 중국식으로 표기하다 보니까 그냥 이응을 넣어줬다. 그래서 모양도 잘 보세요. 요 이응하고 요 이응하고 모양이 같아야 되나요? 달라요. 다르죠. 우리 지난생활 배웠잖아. 자, 요 이응은 뭐지? 목종 소리 이응. 획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히읗이 되는 이응이에요. 얘는 뭐였지? 예지응이야. 그지? 그럼 저 이응은 소리가 좋아요. 요건 없어요 소리가. 그래서 그냥 쉐라고 읽으시면 돼요. 근데 얘도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종이라고 읽어야 돼 종. 이해됐어? 그래서 새, 제는 셋 다 소리가 중성이 없는데 형식적으로 뭐를 넣어준 거야? 이응을 그냥 써준 거야. 그냥 동그라미. 됐니? 됐어? 이걸 무슨 식이라고 한다고? 동국 정문식이라고 한다. 자, 이해가 되셨죠? 어렵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동국 정문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표기하기 위해서 형식, 종성, 이응을 쓰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원음에 가까운 표기를 했던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걔가 누구냐면 마지막에 있는 저 아이예요. 저 아이. 자, 저기 보세요. 저거 내가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뭐 들어가 있니? 여린 히읗 들어가 있죠. 내가 여린 히읗을 언제 쓴다 그랬죠? 문법을 표기하거나 아니 뭐 할 때? 중국어 발음 표기할 때 쓴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그죠? 그래서 저 음자가 중국 애들 발음 음이요 아예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이힌이라고 발음. 다시 이힌이라고 발음. 국민정인 이렇게 발음. 자, 그 이인에 가깝게 표기한 게 뭐야? 여린 히읗이. 예, 그러니까 저거는 발음이 음이 아니고 뭐야? 험 이런 발음이 나와요. 이해되죠? 그래서 중국어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 거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런 종류가 또 여기 밑에 더 있겠죠? 내려가 볼까? 자, 첫 번째가 누구니? 유단을 균빅. 자, 그럼 내가 물어보자. 균빅은 우리식 발음이야? 네. 우리 발음 뭐지? 중국이야 중국. 비슷하냐?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럼 얘는 형식 종성 쓴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중국은 둘 다 밑받침이 있어요, 그죠? 형식 종성 쓴 거 아니에요? 그럼 뭐에 가깝게 쓴 거야? 원음에 가깝게 쓴 거예요. 중국의 원의 원음은 뭐예요? 정거라고 합니다. 정거. 이해되지? 정거에 가깝게 쓴 게 듀기인 거예요. 그럼 이것도 동국정식이 아니야. 그죠? 동국정식. 다만 형식 종성을 쓴 건 아니고 뭐야? 원음에 가깝게 쓴 거다. 또 하나 어디 있어요? 여기 밑에 내려오면 문자화로라고 써야 되는데 뭐라고 썼니? 문자하고 밑에다 형식 종성 썼어요. 요거는 어디에 가깝게? 어디에 가깝게? 형식 종성이 들어간 동국정식이야. 이해돼? 원래는 받침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를 써줬다. 됐나? 좀 이해가 돼? 그거는 이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 이해도 안 되는데 그냥 무지성으로 외워버리면 성적 안 나와버립니다. 나중에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셔야 되고 이거 건너뛰었네 내가. 자,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보자. 백시영은 뭘까? 백시영은 백성. 백성도 동국정문식인가요? 아니요. 자, 이거 우리식 발음이 뭐지? 백성. 우리식 발음 뭐예요? 백성이죠. 자, 거의 똑같아요. 맞죠? 그럼 이건 동국정문식이 아니에요. 우리 발음하고 똑같은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형식 종성을 쓴 것도 아니고 무슨 식으로 발음한 것도 아니고 중국식으로 발음한 것도 아니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잘 되는 거. 또 밑에 내려가면 또 있을까? 여기 있네요. 내 일을 윙하야가 아니고 뭐예요? 위하야가 됩니다. 위하야. 그죠? 요거는 무슨 종성? 형식 종성을 써준 거예요. 위인데 아래다가 이응을 써준 거죠. 찾았니? 페이지 13페이지
가운데 찾았어요? 새로 몇 글자를 만드셨어요? 28자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죠? 이것도 형식 정도는. 내가 노파심에 하나 얘기할까 하는데 얘를 이상하게 생긴 글자는 다 동국정식이야. 그런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있지? 뭐 예를 들어 이런 글자 있잖아요. 헤어 이런 거 있어요. 헤어, 수비 이것도 동국정식이야? 아니에요. 동국정식은 뭘 얘기하는 거야? 한자어 발음만 얘기하는 거야. 한자. 저건 우리말이죠. 다시 동국정식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한자어 발음 표기한 것만 해당된다고. 이건 어디 말이야? 자, 하여금 쉽게 익혀. 이거 어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순우리 말이야, 그지? 순우리 말이 이상하다 그래서 무조건 동국정식이라 그러면 안 돼요. 알겠니?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근데 여기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 봐봐. 얘는 한자 써놨죠? 마지막 줄에 보면, 그지? 편할 편자에 뭐가 있어? 편안할 안자가 써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얘는 그럼 편안이라고 써야 되는데 뭐라 썼어? 뿅함이라고 써놨어요. 뿅함. 이유가 뭐냐면 요거의 중국 발음이 뭐야? 비엔이라는 거예요. 비엔. 얘는 아한이라는 발음이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중국 발음이라. 그럼 얘는 뭐에 가깝게? 원음에 가까운 표기를 해서 저렇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다 됐나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 어느 거? 아, 위에 거 뭐 안 한 게 있어야 되나? 뭐? 그 우리말이야. 못할. 한자어가 안 써있잖아. 아, 네모 써있는 거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네모 써있다 다 동정식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설명이 된 것 같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죠. 자, 내용 가겠습니다. 나란 말싸미. 지난번에 했죠? 이거 어떻게 읽으라고? 점이 없으면 무슨 성? 평성. 나. 그 다음에 점 하나 시키면 위로 올려. 나라. 그 다음에 말 상성. 그죠? 싸미 이렇게 읽으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 평성, 거성, 상성이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 방점이라고 했어요. 점 찍는 거. 글자의 어디 쪽? 왼쪽에다 찍는다. 그죠? 나라, 말, 싸미. 둔기계. 자, 둔기계는 뭐예요? 중국과 다라가 뭐야? 달라라는 뜻입니다. 요번 토요일에 오시면 요 옆에 현대어 풀이 있죠? 그거 빈칸 돼 있을 거야. 알겠니? 아까 그리고 시험 보시던 거는 제출하고 가세요. 이름 써서. 토요일에 와서 조금 더 볼 거니까. 알겠죠? 거기 이름 오른쪽 위에 거기 이름 쓰는 칸 있죠? 이름 써서 다시 내구가 시험지 가져가시면 안 돼요. 또 뽑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뽑으면 완전히 빈칸으로 다시 나가면 니네 다시 써야 돼요. 두 번 일하게 돼. 그러니까 니네 이거 지금 오늘 좀 시간이 남아서 미리 써놨으니까 토요일에 일찍 가게 돼요. 다른 애들보다. 앞에 좀 먹고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죠? 어드밴티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나란 말싸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나라라는 단어가 여기 보세요. 나라는 단어는 요거 적어봐봐. 히읗이 덧붙는 단어라 그럽니다. 요거 배우셨나요? 종성체언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배웠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말에 살이랑 뭘 더하면, 고기를 더하면 여기에 뭐가 더 붙어요? 히읗이 더 붙어서 얘가 여기 들어가서 뭐 되지? 코기가 돼요. 살코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살코기. 그지? 암컷, 수컷 알아요? 암, 수는 둘 다 무슨 종성체언이야? 히읗 종성체언이. 히읗이 더 붙어요. 이렇게. 암, 히읗, 수, 히읗 이렇게 붙어요. 여기에다가 뭐 것 또는 닭을 더하면 어떻게 되지? 여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암, 컷, 수, 탁 이렇게 되는 단어가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뒤에 뭐가 붙어요? 히읗이 붙는 단어예요. 이해되죠? 자, 붙는데 예를 들어서 자, 얘가 자음이니까 뒤에 뭐가 와야 되지? 주격조사? 이가 와야 돼. 이응이 있는 이. 그죠? 그럼 있는 이가 오면 이 무슨 적기 해야 돼? 네, 이어적기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나라 이가 아니고 뭐야? 자, 현대국어는 뭐라고 쓰지? 나라
가라고 써요. 히읗 총성체음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는데 살포기 이런 데만 남아 있는 거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날아가라고 쓰고 가를 쓰니까 굳이 히읗을 살릴 필요가 없어요. 없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이가 붙으니까 히읗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써야 돼? 나라히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나라가 현대는 나라가라고 하지만 그 당시엔 나라히라고 했다. 됐죠? 을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자, 나라가 양성이니까 뒤에도 뭐 써줘야 돼? 양성 써줘야 돼요. 을이 이렇게 생긴 을이 들어가. 그럼 히읗 넘어오면 뭐가 돼? 나라클 이렇게 돼요. 좀 어렵죠? 문법은 어려운데 그냥 자꾸 봐두세요.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져.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란 말싸움이 할 때 아까 뭐가 붙는다 그랬지? 나라가 무정명사니까 나라의 할 때 뭐가 붙어? 시옷이 이렇게 붙었어요. 그쵸? 시옷이 붙었는데 그러면 요 결합될 때 뭐가 튀어나와? 히읗이 튀어나왔는데 누가 더 세요? 시옷이 더 발음이 세요. 그럼 나라 흐스 이렇게 발음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히읗을 뭐 해버려? 떨궈버렸어요. 그래서 나랏이라는 단어가 된 건데 그럼 나랏은 히읗이 뭐 된 단어야? 탈락된 단어다. 이게 아셔야 돼. 이해돼? 원래 히읗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나간 거야. 그죠? 왜 그렇다 그랬지? 시옷과 히읗은 결합이 돼야 안 돼요. 결합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결합이 안 되니까 떨궈버려요. 떨궈버려서 나랏이 된 거예요. 나랏. 그럼 해석을 뭐라고 하라고? 나라의라고 하라고 했죠. 나라의. 기억나? 아까 했죠? 나라, 우리나라의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그래서 이게 정성이 떨어졌고요. 우리나라의 말싸움이, 자, 말싸움 보세요. 뭘 찾니? 졸려? 나 어디서 끊긴 거야? 말싸. 자, 말싸움 보세요. 말싸움. 자, 말싸움은 지금 현대국어에서 뭐예요? 높임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예요? 말. 그냥 말이었어요. 보통. 그럼 어느 게 범위가 더 넓어요? 말. 자, 높이거나 낮추면 범위가 줄어들게 돼요. 말의 범위가 줄이죠. 높은 말만 따지게 되는 거니까. 혹은 낮은 말만 따지게 되니까 범위가 줄어들어요. 그럼 옛날에는 범위가 어때요? 높이지도 않고 낮추지도 않고 전체를 다 했기 때문에 범위가 훨씬 넓었던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범위가 좁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라 그래요? 의미가 축소된 단어라 그래요. 그래서 해석할 때 잘 봐. 해석할 때 나란 말싸움이 할 때 여기 봐봐. 나라에 뭐라고 해석했니? 말씀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현대어로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해야 돼? 말이라고 해석해야 돼. 저 말씀이라고 하면 틀려요. 그래서 나라의 말씀이 이렇게 하면 맞아 틀려? 틀려요. 그 당시에 무슨 뜻이었다고? 그냥 말이란 뜻이었어요. 그냥 말. 나라 말씀 이해돼? 우리나라의 말이 등기에는 뭐야? 비교 부사격 조사가 됐죠? 그죠? 위드라는 뜻이 위드. 중국과 뭐예요? 다르다 이렇게 할게요. 그죠? 영어에서 be different 위드 아니야? 얘는 나보다 영어를 하는지 걱정스러운데. 야, 나보다 영어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영어 그만둔 지 30년 넘었다고. 대학교 이후로 영어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오케이? 그러면 어쨌든 비교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의 말이 어디와 달라요? 등기에는 중국과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중국과 보세요. 달아 좀 복잡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되게 어려운데 현대국어에 요거 보세요. 르불규칙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르불규칙 무슨 말이냐면 다르다에 여기 보면 르가 있죠. 르 보여? 보여? 르가 있죠? 그럼 나르 안돼. 나르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 다르의 얘를 떨굽니다. 을을 떨궈요. 떨구면 리을 하나 남죠. 근데 밑에 리을이 하나 더 붙어요. 그럼 리을이 몇 개가 돼? 2개가 돼요. 너 서서 들 거야? 이렇게 좀 크면? 누구 있으죠? 한 번 더 졸면 저기 서 있어. 아니 벌칙이 아니에요. 그냥 하도 졸리면 좀 서서 듣는 의자가 책상에 안 있어요. 졸릴 수 있죠. 졸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수업을 못 듣는 게 문제. 자, 그럼 다르하고 은 떨어지고 리을 하나 더 붙어요. 그 리을이 뒤로 넘어가고 앞에 떨어진 은 떨어진 리을은 어디로 가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럼 우리는 다르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지? 난 너랑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걸 르불규칙이라고 해요. 여기가 이해됐어? 됐니 안 됐니? 됐죠? 자, 근데 그게 어디에도 있어요?
중세 때도 있을 때 이거 겹치기 될 것 같은데. 장난치. 이상한 짓 했어. 여기 보세요. 그래서 원래는 나를 아니까 으 떨어지고 리을이 붙어야 되는데, 리을이 붙어야 되잖아. 이거 이 자리에 아까 리을이 붙었잖아. 그지? 근데 중세 때 뭐가 붙었어요? 이응이 붙었어요. 근데 잘 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응은 소리가 나요. 자, 이게 혼란이 올 것 같은 걱정인데 옛날에 이응이 두 종류가 있어요. 소리가 안 나는 이응이 있고 소리가 나는 이응이 있어요. 근데 이 이응이 그 받침에 있는 그 사과 모양 이응 아니야. 그거 말고 이 이응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발음이 있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뒤로 넘어가요. 그럼 발음이 어떻게 돼? 난 너랑 달하라고 가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달란데 중세 때는 달하라고 발음했어요. 그래서 잘 봐. 이어적기 하니 안 하니? 안 하지? 아니 달하라고 써야 될 거 아니야. 원래 리을이 넘어가죠. 그죠? 안 넘어가지? 왜 안 넘어가? 얘가 뭐가 나기 때문에?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등기계 달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됐죠? 달하. 그거 잘 봐. 그래서 이어적기 안 했네요. 그럼 끊어적기 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소리가 나니까 안 넘어가는 거야. 됐어?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봐봐. 중세 때는 무조건 이어적기 했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맞다고. 얘는 이어적기의 대상이 아니라고. 왜? 저기가 비어있는 게 아니니까. 내 말 이해돼? 근데 비어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중세 때는 다 넘겼어요. 한자가 아니면 다 넘겼어요. 그것 때문이 아니고 저 이응이 소리가 났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걸 특별히 이름 붙여서 뭐라 불렀어요? 리을 이응형 활용이라고 불러요. 리을 이응형 활용이다 이런 거예요. 이해됐지? 쉽게 말하면 달란데 달하라는 말이 있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됐나요? 나라 말씀 우리나라면 중국과 뭐해서 달라서 이게 무슨 정신이야? 자주 정신이죠. 우리나라는 중국과는 뭐야? 다른 나라야. 우리 독립국가야. 자주 독립국가야 이런 뜻이에요. 그 밑에 내려와. 문자와로 서로 상관하지 않죠. 뭐랑 통하지 않아요? 자, 이때 문자는 한글이 아니에요. 한글은 우리말이랑 잘 통해 안 통해?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말의 기준으로 뭘 만들었어? 한글을 만들었잖아. 그럼 잘 통해 안 통해? 엄청 잘 통하죠. 싱크로율 100%지. 잘 안 맞는 애가 누구야? 중국의 한자예요. 그래서 저기 문자는 누구니? 중국 한자를 말해요. 그죠? 그래서 한자와는 서르 보세요. 서르. 자, 현대국어는 뭐라고 쓰지? 서로라고 씁니다. 자, 서는 음성. 로는 뭐야? 양성입니다. 그죠? 그럼 모음조화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중세 때는 어떻게 썼다? 서르라고 썼었다. 모음조화를 잘 지키고 있었다. 이해돼? 근데 현대로는 잘 지켜 안 지켜? 안 지키더라. 그래서 옛날에는 모음조화 잘 지켰어요. 서르. 사마띠. 자, 사마띠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사마따는 되게 중요해요. 별 3개 정도 있을 정도로 출제율이 100%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마따의 원래 원형이 뭐예요? 치읓 받침에 사마치다예요. 그죠? 사마따인데 자, 저 치읓이 받침에서 뭘로 발음나요? 그 당시에는 시옷으로 발음났었어요. 그래서 표기할 때 뭘로 써줘서 발음대로 시옷으로 써줘. 몇 종성? 그지? 지난번에 기억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예리음 중 하나로 쓰는 거. 이게 몇 종성법? 8종성법. 오케이? 그래서 치읓을 뭘로 표기했다? 시옷으로 표기했다는 건 몇 종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중세 때 8종성을 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해되지? 자, 그래서 내용 정리하면 이거예요. 문자와는 뭐하다? 서로 통하지. 사마띠라는 말이 지금 없는 단어예요. 통하지 아니할세. 리을세는 뭐야? 요거죠? 통하지 리을세. 요거 리을세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야? 무로라는 뜻이야. 종속적 연결은 이유를 나타내는 거죠. 통하지 아니하여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통하지 아니하여서.
되셨나요? 힘들다 그죠? 두 줄 하는데 이렇게 그래도 빨리 해야 돼. 자, 이런 전차가 뭐야? 까닭인데 이런 까닭으로 어린은 뭐죠? 어리석은 네, 그 당시에는 어리석다. 지금은 어리다. 어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건 아예 의미가 다르죠? 축소된 것도 아니고 확장된 것도 아닌 경우는 뭐라 그래요? 의미가 이동했다 그래요. 그러면 어리석은 백성이 니르고죠. 자, 니르다 보니 말하다. 이르다예요. 원형이 이르다. 지금은 일러 그러잖아요. 일러. 그죠? 이르다가 말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라고 써서 니라고 썼습니다. 니. 자, 니가 이가 되는 게 무슨 법칙이야? 두 법칙이에요. 녀는 뭐라고 쓰지? 녀자 이러면 여자 이렇게 하죠. 노인 이러면 어떻게 해요? 로인 이러면 노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녀가 여가 되거나 로가 노가 되는 걸 두음법칙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일 거예요. 여자. 아니 이 여자가 로인께서 이렇게 발음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린 백성이 뭐하고죠? 니르고죠. 홀베이셔도 자 홀베는 오늘 설명을 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별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죠? 자 홀베는 뭐냐면 여기 설명을 잠깐만 드릴게요. 홀베는 원래 형태가 어떻게 돼요? 할 플러스 배예요. 이 배는 뭘로 돼 있니? 바 플러스 이로 돼 있어요. 바이. 여기 무슨 조사예요? 주격 조사. 그럼 현대어에서 그건 뭐가 돼요? 가가 됩니다. 바가라고 돼 있어요. 바가 뭔지 알아? 할바. 그치 할바. 도리 할바 뭐 이런 거 있잖아. 해야 될 거 이런 거 있죠. 것이랑 똑같은 거 의존명사라고 하는 건데 바에. 근데 여기 앞에 뭐가 붙었어? 할이야 할. 근데 현대어였으면 어떻게 적었어? 하 플러스 리을이죠. 자, 요 리을이 뭐예요? 관형사형 어미라는 거예요. 관형사형 어미. 뒤를 뭐 해주는 거? 꾸며주는 거. 할 거, 할 바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발음하면 뒤에 발음이 어떻게 나지? 바가 아니고 빠라고 소리 나요. 할 바, 할 것 이렇게 발음 나죠? 여기도 예시 들었는데 먹을 것 관형사형 어미가 4개 있죠. 이거 배웠죠? 은는 을던 4개 있어요. 관형사형 어미. 그 4개 중에 을만 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거 발음 어떻게 되죠? 먹을 것 하고 발음할 거예요. 여기 된 소리 나는 거 보여? 됐죠? 됐어? 자, 그럼 여기다가 여린이에서 왜 썼을까? 그지? 요게 지금 무슨 소리 난다? 된 소리 납니다에 내가 저 여린이에서 무슨 용도로 쓴다고? 중국어 발음을 표기하거나 아니면 뭐 하거나 문법용이라고 그랬죠? 문법용. 그지? 얘가 얘를 표시해 주는 거야. 얘 뒤에 무슨 소리 내라? 된 소리로 발음해라 이런 뜻이야. 써놓기는 바라고 썼지만 이제 써놓기는 배라고 썼지만 발음은 뭐라고 해야 돼요? 빼라고 하면 돼요. 빼. 자, 빼라고 발음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네? 자, 이 애는 내가 뭐라고 발음할지? 바이. 이중공. 그렇지. 그럼 할바이라고 발음해야 돼 원래. 할바이. 됐어? 오케이? 이해가 됐니? 어렵죠. 여기 진짜 어려워. 학교에서 설명이 아마 들어가게 되면 시험에 나올 거고 설명 안 하시면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너무 어려워.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무슨 부어다? 된 소리 부어 넣어서 뒤에 무슨 소리 난다? 빠이 소리가 나는 거를 수식해 놓은 거다. 오케이? 표시해 놓은 거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할 거야. 자, 그럼 해석하면 이런 거죠. 이런 전차, 즉 뭐야?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말하고자 홀빼 뭐야? 할 바가 이셔도도 원래는 있어도예요. 그럼 무슨 적기 한 거야? 시옷 뒤로 넘겼죠? 그럼 무슨 적기? 이어 적기 해놨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있어도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마참내는 뭐예요? 마침내 제 보세요. 요 제가 해석하면 뭐가 돼요? 저의라는 뜻입니다. 저의 뜻 이런 뜻이에요. 저 뭔지 알죠? 동생은 자기밖에 모른다. 또는 뭐야? 동생은 지밖에 모른다. 또는 동생은 저밖에 모른다 할 때 저예요.
얘 이름이 뭐죠? 앞에 나온 애를 다시 말해주는 거. 제귀칭 대명사라고 불러요. himself, myself, yourself 하는 애. 그지? 그러면 쟤는 누굴 가리켜요? 자기의 뜻이 누구지? 백성이에요. 백성이 누구의 뜻을? 자기 의란 뜻. 자, 여기 보면 이 자가 주격조사가 아니고 뭐야? 쟤라는 말은 저의 뜻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저거는 주격조사가 아니고 뭐다? 관역격조사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이따가 주격조사 나올 거니까 걔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쟤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쟤라고 발음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발음하라고? 저희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이제 마침내 저희 푸트. 요거 뭐야? 푸트. 아이 엄청 많이 했잖아. 푸트 뭐야? 초성에서 다른 자음 두 개 발음 나는 거 뭐야? 풋살 있었잖아. 어두? 자음금. 무슨 병서법? 하병? 병서법으로 표기되어 있다. 오케이?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돼요? 푸트들 이렇게 됩니다. 푸트들. 오케이? 푸트들. 푸트들. 이어서 기돼 있죠? 뜻에 받침에 있던 디귿이 뒤로 넘어가서 어두자음권 하면 쓰고 있다. 뜻을 싫어는 제대로 능히 이런 뜻이고, 표디 보세요. 표디. 자, 표디는 원래는 우리 현대는 뭐라고 발음해? 표지라고 발음해요. 그죠? 맞지 않아. 근데 맞지 않아. 난 쟤랑 맞지 않아 그럴 때 중세 때는 어떻게 했다? 맞디 않아 이렇게 발음했습니다. 그럼 구개음화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것도 아시겠습니다. 그죠? 표디 못할 아까 똑같죠? 할 놈이 아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못하는 사람이 많음이라 이렇게 되고요. 자, 놈이 보세요. 놈이. 자, 현대국어는 놈은 뭐죠? 놈은 비하하는 소리죠. 그럼 범위가 넓어요, 작아요? 작아요. 옛날에 이게 욕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 사람은 뭐라 불러서? 놈이라고 그러고, 자기보다 아래 사람인데 남자면 놈이, 이놈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년이라고 그랬어요. 이 년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 욕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됐죠? 이게 남자 사람 뭐야? 여자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왜 놈은 괜찮은데 왜 년은 좀 심각해 보이지? 자, 놈이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었다고. 이해돼? 이제? 그럼 의미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대 국어에 와서는 넓어졌잖아요. 현대? 좁아진 거죠? 네. 옛날에 어땠다가? 사람? 남자 사람 전체였다가 지금은 비하하는 말로만 쓰인다. 됐었나요? 의미가 뭐 된다너? 축소됐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 뭐 들어가서? 여린이 들어갔네? 쟤는 된소리보가 아니고 뭐냐면 그냥 참고적으로 알게 돼요. 못할 롬이라고 발음해야 돼. 원래 유음하면서 못할 롬이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그지만 끊으라는 뜻이에요. 끊으라. 못할 놈이 많으니라 이렇게 씁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하다가 무슨 뜻이니? 자, 한이라는 많다는 뜻입니다. 저때 단어는. 그죠? 내가 뭘 할 거예요. 숙제할 거예요 할 때는 어떻게 써요? 이 하다를 쓰셔야 돼. 이 하다. 아래 하자 찍혀있는 하다. 이게 무슨 뜻이야? 두라는 뜻입니다. 두. 오케이? 됐어? 그냥 하다는 뭐라고? 이거는 많다는 뜻이에요. 현대국어에서는 사라진 단어죠? 사라진 게 아니고 대체됐죠. 많다로 대체가 되는 단어입니다. 하다 됐고 못할 놈이 아니라. 자, 마지막. 마지막이 아니라 두 줄 알았어. 자, 내 일을 위하여. 자, 내 보세요. 내. 자, 여기 나는 누굴까? 최종. 패드에다가 지금 동그라미 쳤어. 그 정도. 돌아버리겠다. 패드에다 동그라미. 미친 거 아니야? 야, 가끔 헷갈릴 때 있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쓸데없는 얘기인데, 이게 왜 종이로 보잖아. 그래서 선생님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일 때 있어요. 뭐 하고 있게? 종이에다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안 늘어나대. 당연히 안 되는 게 낫죠. 이게 지금 이게 전자제품하고 실제 그냥 종이하고 지금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유가 뭐예요? 패드가 너무 뭐 같아? 이제 실제 종이랑 너무 비슷한 느낌이 주니까 이제는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데 좀 있으면 막 이렇게 가상 세계가 너무 발달되면 현실과 가상을 구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나중에 막 착각해가지고 내가 진짜 카리나랑 사귀는 줄 알고 막, 그죠? 위험할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는 착각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집에 로봇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집안일 도와주는 로봇가 있고. 그죠? 근데 로봇도 너무 사람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올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분들 죽기 전에 아마 그런 시대를 보지 않을까.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집 식모가 카리나야 이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닌가? 다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카리나 닮은 그 로봇을 보다가 우리 와이프를 보면 갑자기 기분이 확 안 좋아지는. 맞죠? 이겁니다. 자, 숙제는 수업이나 합시다. 자, 네 이렇게 됩니다. 지루하실까 봐 잠깐 딴소리했어요. 네 뭐예요? 나이입니다. 나이. 내라고 읽지 말라 그랬다. 나이 이렇게 돼. 나이. 이가 무슨 조사야? 자, 아까 저희는 뭐라고 했죠? 의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죠. 근데 얘는 주격수 가라고 해석했어요. 내가 이럽니다. 내가. 이 내가 누구예요? 세종 대왕이시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가 백성입니다. 백성을 위하여. 동부정신화 이제 어여삐. 자, 어여삐가 무슨 뜻이에요? 자, 옛날에는 가엾다는 뜻이었고 지금은요. 예쁘다. 그럼 이건 아예 의미가 아예 다르니까 어떻게 해? 의미가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없죠? 어려운 거 없죠? 어여삐, 여겨, 너겨. 자, 너겨도 무슨 법칙? 분법칙입니다. 너견데 지금 현대는 뭘로 바뀌었어? 여겨로 바뀌었습니다. 니은이 떨어져 나갔죠? 그럼 옛날에는 뭘 안 썼다? 두음법칙을 안 썼네요.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너겨. 세로 몇 글자? 28글자. 기억나시죠? 자음 17개, 모음 11개를 만드셨어요. 그죠? 지난번에 8자를 맹가눈이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맹가눈이, 맹갈라눈이 나중에 설명드리라고. 자, 그래서 여기 무슨 정신이 있어요? 백성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애민정신. 그죠? 새로 만들었으니까 뭐야? 창조정신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정신을 봅시다. 내 일을 위하여 새로 28자를 맹가눈이. 마지막 사람마다 헤어. 자, 헤어도 이응이 몇 개 들어가 여기? 2개. 2개 들어가죠? 이건 무슨 명서법? 각자 명서법을 쓰고 있다. 이응도 2개 겹칠 수 있나 봐요. 이것도 문법적으로 설명할 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설명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설명 안 할 것 같아서 해놓으면 괜히 헷갈리니까 그냥 해석은 뭐라고 해석하실래요? 현대화 해석을 알고 계세요. 사람마다 뭐야? 하여금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시킨다는 뜻이요. 그럼 백성들이 시켜서 뭐 하게 할 거야 이제 세종대왕께서? 익히게 할 거예요. 이 한글을 뭐 하게 할 거야? 공부시킬 목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기 왜 봐? 그죠? 사람마다 백성들로 하여금 수비 보세요. 수비. 자, 수비는 이게 좀 못하놨는데 수비입니다. 수비라는 단어예요. 수비는 숫다에서 왔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거 잘못됐네. 요렇게 생긴 이 비읍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순경은 비읍입니다. 얘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옛날에 수비라고 했다가 떨어져서 뭐가 돼요? 수위가 됐다가 쉬가 됐습니다. 합쳐져서.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왔어? 쉽게가 나왔어요. 이해돼? 이 쉬에서 쉽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경은 비읍이 존재하다 뭐 했다는 거 아시니? 소멸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됩니다. 수비. 니겨는 뭐야? 익혀라는 뜻입니다. 익혀. 쉽게 익혀서 날마다 뭐하매. 자, 여기 되게 중요한 거 하나 갑니다. 또 별이 잔뜩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수매는 어떻게 나온 단어냐면 자, 옛날 단어는 뭐가 있었어요? 쓰다가 아니고 쓰다가 있었어요. 쓰다에 현대로 쓰다. 쓰다에서 자, 우리가 여기 내가 써놨네. 자, 이거를 써라 그럴 때 보면 쓰어라죠. 쓰어라. 근데 의가 잘 떨어져 안 떨어져? 의는 되게 잘 떨어집니다. 의탈락 현상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써라가 되죠. 써라. 마찬가지야. 부쓰다에다가 음이 붙으면 부수매가 된다. 부숨.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의가 떨어져. 그리고 음이랑 붙으면 어떻게 돼? 부숨이 됩니다. 부숨. 줄어들어서. 이해돼? 그럼 여기 플러스 뭐가 붙니? 애가 붙어요. 그럼 무슨 적기 하면 돼? 이어적기 하면 뭐가 돼요? 푸스메가 돼요. 푸스메. 여기 위에 있는. 됐죠?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명사형 의미가 뭐가 쓰였다? um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죠? 이해돼요? 모음조화를 잘 지켰다 안 지켰다? 잘 지켰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앞에가 이 쓰다가 무슨 의미야? 음성이죠. 음성이니까 뒤에도 음이 와야 돼요. 양성이면 뭐가 와요? 음이 와야 돼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매 뭐하게 하고죠? 편안하게 하고자 할. 자, 시읒 디귿은 그냥 된소리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인이라. 이것도 어두장훈근이긴 한데 얘는 된소리에 가깝다 그러더라고. 나중에 학교에서 뭐 알려주지만 모르겠지만. 자, 그럼 여기에 무슨 정신이 있다? 쓰게 하려고 만들었으니까 실용적 정신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하면 세정어제 훈민정음이 끝났습니다. 요거를 토요일에 오시면 테스트를 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이 목요일이죠. 그럼 내일 모레니까 그 사이에 학습을 좀 해놓으시면 좋겠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문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번 시험에서. 쉽게 나오면 다행이지만 어렵게 나오면 정말 난장판 날 수도 있어요. 어렵게는 안 되겠지만, 그죠? 경인고가 뭐 그렇게 어렵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 다 배워라.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를 보니까 생각보다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죠? 간단하게 안 돼 있습니다. 교과서는 간단한데 프린트는 간단하지 않아요. 유인문은. 그러니까 이거 잘 공부해 놓으시고 하나 더 조금만 볼게요. 요거 아까 보다 한 건데 요거 간단하게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객체 높임법 설명하려다 제가 말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 객체 높임법이 뭐라고 그랬죠? 목적어나 누가 높을 때, 부사어가 나보다 높을 때 쓰는 게 객체 높임법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을 하거나 부처님께 하거나 이렇게 써요. 그럼 부처님을 자 현대국어는 뭐라고 말한다고? 뵙다라고 말하면 돼. 현대국어에서는 그지? 페이지 묻혀졌나요? 10페이지 거기 문법 설명하는 게 있어요. 네, 현대국어는 특수어휘로 정리를 합니다. 그죠? 특수어휘로 하는데 중세국어는 뭘로 한다고? 요게 이름이 뭐야? 선어말 어미를 씁니다. 선어말 어미가 3개가 있어요. 삽, 잡, 잡이라는 3개가 있습니다. 만점 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먹다 하고 기업 받침이면 삽을 쓰고요. 디귿 받침을 쓰면 뭐 써요? 잡을 쓰고요. 앞에 울림소리나 모음이나 니은이나 리을이나 미음일 때는 만침 잡을 씁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지금 모음이죠. 모음. 자, 모음이니까 뭘 써요? 만침이 들어가 있는 잡을 씁니다. 딱. 그래서 뵙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다 옛날에는? 부잡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잡다. 부처를 보잡다. 그죠? 부처님을 뵙다 이렇게 하지 않고 부처를 보잡다. 부처께 묻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디귿이니까 묻잡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좀 어렵죠? 이것도 이따가 나오긴 나올 거라서 이제 나오긴 나올 거라서 제가 설명만 들었고 그냥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잡 이렇게 되시면 뭐야? 무슨 높임 쓰고 있다? 객체 높임을 쓰고 있네요. 그죠? 얘가 형태가 바뀌면 뒤로 넘어가서 자바라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모양만 봐주시고. 되셨나요? 그리고 아까 마무리 자 요거 보세요. 상대 높임법. 상대 높임법은 누구 높이는 거야? 청자를 높입니다. 그죠? 청자가 나보다 높을 때 3가지죠? 씁니다, 씁니까, 십시오. 그죠? 그거의 중세 형태가 어떻게 생겼다? 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씁니다. 이다,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씁니다. 이런 뜻이죠. 지금 머리 안 들어가는 거지. 포기했냐? 야, 끝까지는 해야지.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죠? 그 다음 하나이까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이에요? 씁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죠? 하쇼쇼 이렇게 되는 거야? 하십시오. 사이다는 아니에요. 먹는 거 아니야. 사이다 말했다 그죠? 갑자기 빡세요. 됐잖아요? 그래 빨리 끝나네. 그러니까 1분이라도 빨리 가면 좋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자.